보통 사람들은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 쉽게 게을러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세분화하여 작은 단계로 쪼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7시에 30분 동안 공원에서 걷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목표를 이루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하루 동안 더욱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하고 싶다면 한꺼번에 책 한 권을 읽으려 하기보다는 하루에 10분씩만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로 게으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를 위해 5초 규칙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바로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며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거나 운동을 해야겠다면 5초 안에 운동화를 신는 식으로 하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넷째로 환경을 정리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므로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도구만 남겨두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스마트폰은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작업할 때 스마트폰을 멀리 두거나 특정 앱을 차단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여 25분 동안 집중한 후 5분 동안 쉬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적인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식으로 보상을 설정하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더 즐거워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로 목표를 혼자 실천하기 어려울 경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목표를 말하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친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면 빠질 확률이 낮아지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기 마련이므로 중요한 것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게을렀다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즉시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며 환경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면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게으름을 극복하고 더욱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